3시엔 썰전 라이브, 4시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정치인 배제 기조는 똑같이 유지되는지. 내각은 발표가 나면 어떤 취지에서 지명을 하게 됐는지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해가 되는 복선들. 복선 아시죠? 네, 뭐 소설에서 약간 숨겨둔 힌트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일들을 복선이라고 하죠. 영상을 보니까 오늘 뉴스에도 그런 복선들이 깔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선. 요즘 MZ세대 용어로 하면은 인터넷에서는 떡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람 2명을 꼽으라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안철수 위원장이죠. 자, 한동훈 후보자는 예상 밖이라, 안철수 위원장은 예상대로라. 둘 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둘 다 몰랐던 복선들이 깔려 있다 이겁니다. 먼저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자, 챙기지 않았던 합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 지난달 초에 전격적으로 단일화 이후에 발표를 했었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시에 몰랐던 장면이 있다는 거죠.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딱 그 장면.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거 필요 없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좀 다뤘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실 그 뒤로 저걸 가지고 두 사람의 성격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뭐 두 사람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런 걸 웃고 넘어가는 측면의 그림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시면 담보가 없는, 구체적인 담보가 없는 공동정부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도 당시에 이를 알았던지 당판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안철수 위원장이 그동안 단일화 각서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계속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을 얘기를 했더니 윤 당선인은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공동정부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건 장관 자리, 장관에 포함이 되는 건데 안철수 위원장 측의 추천 인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공동정부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종이 쪼가리라도 받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이 쪼가리를 믿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의 그 측근으로 불렸던 서강대 최진석 교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는 윤 당선인의 말의 신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내면의 크기가 지켜준다. 결국 이제 당선인을 정면으로 겨냥한 좀 비판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쪼잔하게 뭐 종이 쪼가리 문서 쓰고 할 거 뭐 있냐 그냥 내 믿고 신뢰하고 서로 믿으면 되지 않냐 하고 단일화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내각에 발탁하지 않았다? 그건 약속 위반이지. 뭐 하지만 아까 썰전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윤 당선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인사에 대해 설명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까지 연결되는 건데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드러난 복선 하나 더 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드러난 복선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법무부 장관 정치인을 배제하겠다. 이게 뭐였냐면요. 지금 검찰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할지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3월 중순에 단독 기사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을 앉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 공정성 우려를 차단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 내부에서 그래서 승진할 것이다. 정치인을 배제하게 되면. 그러면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따져서 뭔가 지금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에 가지 않느냐, 뭐 이런 물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한동훈 후보자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강 앵커도 혹시 예측하셨나요? 사실 저는 좀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아, 예. 네. 어허. 예. 죄송합니다, 선배. 원한답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른 장관 후보군은 이제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고 대개는 한두 번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 전 검사장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예측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여기 나왔었잖아요. 여기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랑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도 나도 몰랐다. 들은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당선인이 미리 면담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처음부터 점 찍어놓고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극비리에 검증을 한 걸로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대표적인 윤핵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윤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되는 쯤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그래요? 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왜 언론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몰랐을까? 아무리 검증을 비밀리에 했어도 왜 몰랐을까? 여기에서도 이제 복선 하나를 밝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 2월이었죠. 중앙일보와 당선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 바로 한동훈 후보자였죠. 자,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발언해서 상당히 당시에 화제, 파장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었는데 자, 바로 이 언론 기사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들 야, 한동훈 후보자는 뭐 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된 거였죠. 결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거를 뭐 복선이 아니라 맥거핀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복선과 다른 개념. 뭔가 중요할 줄 알았더니 막판에 가보면 별게 아니었던. 자, 이런 거는 MZ세대들 용어로 미회수 떡밥이라고도 하고요. 뭐 어쨌든. 복선과 맥거핀 효과, 뭐 미회수 떡밥.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좀 유익합니다. 뉴스 썰기. 아무튼 과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과거에 법무부 장관 정치인 배제한다는 그 기류 속에 이미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한동훈 전 검사장의 카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지난주였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사건이 종결이 됐죠. 자,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하다가 지난주에 결국 한 후보자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자, 지금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지금 와서 보면 만약에 무혐의로 결론이 지난주에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역시 자, 정치적으로 복선이 깔렸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설마 싶었던 후보이긴 했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잘 싶었고요. 맞추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웃는다고 옆에서 좀 배웠어요, 제가. 자, 특히 고발 사건은 결국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서 사건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청문회가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로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안철수 위원장에게 이제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 자, 서류가 필요 없다, 믿어달라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지금 시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 서류 필요 없는 상황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신의 한 수다. 왜 그러느냐? 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 용이하다. 왜냐? 문서로 남겨지는 수사지휘 기록이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뭐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의견 개진할 수 있다.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이런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더라도
사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수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이 이미 한동훈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복선과 맥커핀들이 난무했던 거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키워드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되는 복선들. 자, 사실 그 정치권 기사들 상당히 복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뉴스 썰기 보시면 그 어려운 복선들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성대 뉴스 썰기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청문회도 좀 이렇게 좀 썰어볼 게 많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